자, 이번 샤시에서는 이제 물납을 볼 겁니다. 물납을 보는데 물납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 부동산 유가증권 물납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둘을 구분해서 한번 볼게요. 양이 좀 각각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요건하고 절차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보시면 되고, 자, 암기 부담이 좀 됩니다.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이제 물납은 우리 전체적인 조세 체계 안에서 금전납부가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을 때 물납을 받는다. 근데 물납이란 거는 국가가 여태까지 쭉 이제 뭔가 과세행정을 해오는 과정에서 물납 받았다가 손해 본 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물납을 많이 없애버렸습니다. 원래 옛날엔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상증세법 안에서는 상속세만 물납이 됩니다. 여긴 징여세를 개입하면 안 돼요. 상속세만 물납이 돼요. 이전 차시에서 봤던 연면납은 상속세와 징여세 모두 가능하지만 물납은 상속세만 물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유예 답안 같은 것도 보고 하면은 물납 얘기하면서 징여세 얘기를 막 하는 분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만 물납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물납이 일단 무조건 뭐 다 물납 재산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전 외의 거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일반적인 물납이 원래 있던 물납인데 이게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가지고 물납하는 것만 허용했습니다. 정확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해서 그놈을 물납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부동산 유가증권으로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해서 그놈을 물납하는 거다. 자,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자, 취지야 뭐 기본적으로 계속했던 줄거리니까 금납이 원칙이지만 근데 보통 이제 세금도 크고요. 그 다음에 또 금전 외의 걸로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현금화 시켜 세금 내려고 금매등을 하게 되면 무리한 현금화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니까 방지해보자. 이렇게 좀 취지를 잡아봤고요. 요건은 출발 연면화처럼 얘도 얼마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해요. 초과. 자,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한다. 출발. 자,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유가증권으로 물납하는 건데 그 비중이 커야 되겠죠.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이제 전체 상속재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거야. 2분의 1을 초과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상속세 납부세액이 전체 내야 되는 상속세가 얘 갖고 있는 금융재산이 있죠. 순 아닙니다. 순 아니고 금융재산이야. 상속재산 중에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해야죠. 이걸 초과하지 않으면요. 이걸 내면 되지. 너 금전으로 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네. 그죠? 그러니까 물납 허용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거. 물납은 최대한 받기 싫어요. 국가는. 어쨌든 요게 있다면 요걸 초과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 받는 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무조건 하는 건 아니겠지. 인데 이제 얹어가지고 이제 가로 잡고 들어가 있네요. 괄호가 좀 들어가 있네요. 이제 대충 따라오셨죠? 2천만 원 초과, 부동산 유가증권 비중이 2분의 1 초과, 그 다음에 납부세액이 금융재산가액을 초과, 그 다음에 허가 틀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동산 유가증권의 가액이 재산가액 중에 2분의 1 초과할 때 따져볼 때 이때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사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은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포함하니까 요건 좀 약간 불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 초과하는 요건을 만족하기 좀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이걸 넣어버리니까 사전 증여 받은 것도 포함해서 판단하겠다. 상속인 수유자에 대한 거예요. 요게 몇 년 전에 개정이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번은 가보시면 납부세액이 금융재산을 초과해야 되는데 이거 안에 보니까 사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또 제외한다는 거니까 이건 좀 좋은 겁니다. 자, 사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은 지금 요번에 상속세라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미리 사전에 증여받은 거야. 그게 지금 그 돈이 어디 있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금융재산가액이란 걸 따지고 할 때 요거는 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 합산과세가 되는 과정에서 금융재산가액이 있었나 보지. 이걸 넣어서 이제 계산했다 하더라도 이건 지금 있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증여받은 거니까 그래서 요 금액은 빼고 요건을 판단해 보겠다는 거니까 얘는 제외고 얘는 포함으로 돼 있습니다. 어렵죠? 어려우면 요 1번, 2번에 요거 가로 빼고 3번에 요거 가로 빼고 해도 돼요. 요거는 들어와서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런 것도 최근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포인트도 나올 수는 있죠.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걸로 막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여력되는 범위 안에서 하시고요. 요건 포함과 제외를 나름대로 좀 쓰는 분들이 많던데 그래서 막 달달 외워서 쓰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요. 어쨌든 안 돼도 출발은 단계가 1단계는 요거 가로 빼고 2단계가 가로 놓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물납의 요건을 이렇게 만족했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물납을 하는데 우리 처음에 얘기했지만 물납 재산은 다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인데 저 미국에 있는 건물이래요. 아유, 그럼 물납받아가 국가가 그걸 관리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물납은 부동산일 때는 국내 소재예요. 국내 소재 부동산만 물납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가증권인데 유가증권은 국공채라든가 주식 같은 게 유가증권이 되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식인데 삼성전자 주식 갖고 물납하겠대.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팔아갖고 세금 내 임마. 국가 보고 팔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예,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 상장 주식은 안 돼요. 또 비상장 주식도 비상장이 된 주식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뭐 바로 현금화 시키기 용이하지 않으니까 받아줘야지 싶지만 이 비상장 주식이란 게 문제가 컸어요. 이 비상장된 주식을 물납받았더니 그러면 오너가 사망했다는 거고 오너가 아닌 그 2세대 자녀라든가 이자들이 받아가지고 기업 가치가 유지가 되면 좋은데 유지가 안 된 상태에서 기업 가치가 자꾸 줄어든다. 물납을 받았는데 그게 자꾸 가치가 줄어들면 국가가 손해 아닙니까? 이런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 받기 싫은 거야. 상장은 바로 현금화 가능하니까 받기 싫고 그다음 비상장은 손해를 많이 국가가 받기 때문에 받기 싫고 그래서 원래 이 주식 중에는 상장과 비상장 주식은 싫어요. 그래서 주식은 거의 안 되는 걸로 가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상장 주식 안에는 처음에 상장이 최초로 된 거야. 최초 상장됐어요. 그럼 일정 기간 동안에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분이 안 된다 이거죠. 바로 팔 수 있잖아 임마 라고 하려고 했더니 최초 상장돼 가지고 처분이 제한돼 있다. 그런 경우는 제외. 비상장은 마지못해 받는 거예요. 다른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대 어쩔 수 없구나. 그때 이거라도 해라고 어쩔 최후의 보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제외. 이때는 물납을 허용한다는 거지. 자, 상장 주식과 비상장은 제외예요. 제외인데 요건 돈 된다는 거니까 제외에서 또 예외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네. 이렇게 표현을 잘 해보세요. 일단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하는 거다. 그럼 물납할 때 또 한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물납 신청할 그 세금에 대한 한도예요. 그러면 물납 신청은 충당할 수 있는 아까 봤던 그 부동산 국내 소재 부동산 등 그놈에 대한 납부세액을 구해내 갖고요. 그 세금을 물납하는 거라고요. 그 세금을 이 부동산 유가증권으로 물납 가능한 그놈으로 물납을 하는 거다. 그래서 1번 출발. 부동산 유가증권 물납받는 그놈에 대한 세금을 먼저 갖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한도 개념이 되는 건데 너 지금 전체 납부세액에서 너 지금 바로 현금화로 세금 낼 수 있는 재산 뭐 있어? 여기는 순이에요. 순. 상속재산 중에 순금융자산가액. 이거는 바로 이거는 현금화 똑같은 거잖아. 그럼 세금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요게 한도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가 이제 상장 주식이래요. 상장 주식인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처분이 제한된 건 안 되겠지. 처분이 제한이 안 돼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주식. 그러면 상장 주식가액까지 마이너스합니다. 그죠? 이건 바로 너 이거 팔아서 세금 낼 수 있잖아. 그다음 바로 이게 현금하고 똑같은 거잖아. 이런 것들 빼고 해서 그 금액까지만 물납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납 가능한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한 세금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네가 지금 바로 세금 중에 현금화 가능해서 낼 수 있는 금액을 뺀 나머지 요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미니멈 해가지고 요걸 물납받겠다는 거예요. 자, 잘 정리하세요. 이거 표현 잘할 수 있도록 외워야 돼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는 외워야지. 그래서 우선순위로 외워야 되는 게 한도입니다. 자, 돼 있고 이제 충당할 때 방법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그 한도까지 적용해서 물납을 하는데 물납을 이제 국가에다가 금전 외액걸로 세금을 부동산 등으로 이제 물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물납을 충당할 때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들어온 게 그럼 그 중에 뭘 먼저 이제 충당을 하지라고 하는 거예요. 순위예요, 순위. 그럼 당연히 순위는 이런 것들 중에 물납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가급적이면 환금성, 현금으로 바꾸기 용이한 것부터 물납받고 싶겠지. 맞죠? 이 순서가 잡혀 있는데 이 순서가 우리 국기법 보시면 환급. 물론 환급이라는 주제는 슬세 내용 정리 안 했습니다. 뭐 최근에 좀 그랬다고 해서 기출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 환급에 대해서 허가하는 환급을 해주는 순위, 환급 순서의 역순이다라고 하는 그 뭐죠? 그때 봤잖아요. 그 국기법에서 자 세금을 금전 외로 납부했다가 나중에 환급되는 거야. 납부하고 이제 환급금이 결정돼서 충당하고 남은 금액 잔여금을 환급해 줄 때, 그때 환급해 줄 때 이런 물납받은 걸 환급해 줄 때는 이 물납 신청의 허가 순서, 환금성이 높은 것부터 허가하겠다의 반대 역순으로 환급해 줄 때는 역순이다라고 하는 걸로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어쨌든 이제 다시 개념. 어쩔 수 없이 물납받아요. 물납받을 때는 국가도 손해 보기 싫고 현금이 좋으니까
그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그 중에 현금화 용이한 환금성 돈으로 바꾸기 용이한 것부터 먼저 물납받겠다고요. 그랬다가 세금을 환급해 줄 때는 반대로 환급해 준다고요. 황금성이 떨어지는 것부터 환급해 주는 게 좋겠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제일 황금성이 높은 거.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래요. 얼마나 좋아? 국가 발행한 채권은 나중에 만기되면 줘야 되는데 그걸 물납받으면 안 줘도 되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현금이나 마찬가지지. 국가가 바라볼 때. 국공채. 그다음에 상장 주식. 물론 처분 제한돼 있고 막 그런 거겠지. 제한만 풀리면 바로 이제 현금화 가능하잖아. 그래서 국상, 그다음에 부동산, 국내 소재 부동산이었죠. 그다음에 유가증권인데 1번, 2번 이런 거 5번 비상장 이런 거 빼고 나머지 제외되는 게 4번 들어가고 최후의 주식 중에 비상장 주식 5번에 들어가 있네요. 받기 싫어요 비상장 주식은 그죠? 자, 제일 마지막이고 마지막에는 집 뺏어가지 않겠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 같은 걸 마지막에 받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상 부유비주 이렇게 돼 있네요. 국상 부유비주 이렇게 해서 순서를 좀 잡는 거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납받을 때는 가급적 이거부터 받는다는 겁니다. 국상 부유비주. 자, 그다음에 이제 물납을 받을 때는 당연히 물납 충당을 해야죠. 이제 충당할 때 수납가액 결정하는 겁니다. 수납일도 정하는 거고요. 물납 허가할 테니까 언제까지 해? 언제까지 네가 물납을 해? 라고 하면서 이제 물납을 받을 때 언제까지 날짜 정해서 수납일 정할 겁니다. 수납한 날짜. 그때 또 수납하는 가액. 그럼 여기서 수납가액이란 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내가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건물로 만약에 물납을 해요. 그럼 그 건물 얼마로 평가? 얼마 세금 낸 걸로 봐줄 거야? 그 건물이 10억이야? 그러면 10억만큼 세금 낸 거네? 그게 수납되는 가액이에요. 그 가액을 결정한다 이거예요. 자, 수납가액 결정하는 거는 자,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연히 물납하는 그 부동산이라는 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됐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재산가 얼마로 평가했니? 그 금액으로 하겠대요. 그 건물을 10억으로 평가해서 상속세를 계산했다면 그 건물로 물납이 들어가면 10억은 세금 낸 걸로 봐주는 게 맞지. 10억으로 평가했으니까. 재산가액 평가한 금액. 자, 근데 이제 특이한 게 등장합니다. 이번에 자,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상의 수납가액.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던 거잖아. 그림 한번 여기 그리면 이때 이제 뭐 이때 상속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때 사전에 증여한 거예요. 증여일 때 이게 8억짜리였습니다. 상속 일어날 때 10억으로 이제 금액이 가액이 변동됐습니다. 8억이고 10억이에요. 이때 사전 증여 합산과세가 됩니다. 이때 8억으로 평가합니까? 10억으로 평가합니까? 8억이었죠. 8억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8억이었어요. 그러면 합산과세가 될 땐 8억이야. 그럼 이때 합산과세가 되는데 요 사전 증여했던 요 놈 갖고 세금을 내겠대요. 그럼 이게 물납을 이거 허용해달라 해서 물납이 되는 건가요? 그럼 이때 8억으로 평가해야 돼? 10억으로 평가해야 돼? 그 얘기예요. 이거는 합산과세에서 정당한 세율을 받는 걸로 가는 거랑 다른 문제지. 이건 이제 다 세금 결정된 다음에 이때 요 놈으로 이제 세금을 내는 물납을 받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자산의 가치 갖고 세금 낸 걸로 인정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나오는 거야. 잘 보셔야 돼요. 상속자는 가산하는 사전증여 재산의 수납가액은 요 놈으로 해피를 한다면 해피림 이놈 갖고 물납을 한다면 그때 상속 개시한 날 현재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10억으로 세금 낸 걸로 봐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8억이 아니라. 정당한 세율적 막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세금 낸 걸로 인정해 주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금액이 좀 다르지만 보세요. 사전증여 합산 당시에 그죠? 합산 당시 10억이었대요. 근데 물납하는 당시에는 이제 12억이 됐답니다. 얼마로 한다고? 수납가액은 12억이다. 이거 보시면 돼요. 사전증여 당시라고 표현한 게 더 맞겠죠. 어떻게 보면 사전증여 당시에 10억이었고 물납 당시에는 이제 12억이 됐다. 상속기실 등등 이때는 12억 있다면 12억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판례 보시면은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판례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게 있네요. 물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근데 그 건물로 물납했다고 쳤을 때 그 부동산 건물 근데 그 건물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과세관청에서 다시 증액경정 같은 거 하면서 야 이게 10억짜리 건물인 줄 알았는데 그죠?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15억짜리네. 증액하거나 해서 15억짜리를 평가를 하게 되면 상속세가 어떻게 돼? 커지죠 이제. 상속세가 커지죠. 저죠. 그래서 그 세금을 이제 추징하는 그런 과정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0억짜리였는데 평가를 다시 과세관청은 15억으로 증액해서 재산이 15억이니까 상속세 과세가액이 늘어났으니까 세금 더 내라고 할 때 그러면 당연히 그 부동산 10억짜리를 물납한 상태인데 15억으로 평가를 바꾸게 되면 당연히 수납가액도 같이 변동하는 게 맞겠죠. 따라오셨나요?
자 여기 숫자가 여기 숫자를 해볼까요? 그러면 처음에 증여할 당시 8억이었고 상속 일어날 때 10억이었답니다. 그러면 순환가액은 10억으로 한다는 얘기 알았잖아. 어? 순환가액은 합산과세될 때 평가는 8억으로 하지만 순환가액은 10억이다. 어쨌든 10억이다. 이런 식으로 됐대요. 어쨌든 이게 있든 간에 뭐든 간에 재산가액을 평가해 갖고 세금을 구할 때 10억이라고 볼게요. 10억으로 평가해 갖고 세금을 또 내고 물납도 됐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근데 과세관청에서 야 이거 10억 아니네 증액해서 얘를 15억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15억으로 바꿨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 재산은 물납된 상태고 물납한 세금도 당연히 순환가액도 10억으로 변경해 주는 게 맞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평가를 증액하다 보니 또 물납을 10억 한 거로 보게 되면 국가가 손해 보는 일도 발생할 수 있겠다. 그죠? 잘 판단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변경된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물납을 했는데 그게 공매로 넘어갔대. 이제 물납 받은 상태에서 국가께 됐죠, 이제. 물납 받은 거야. 이제 끝났어. 끝났는데 국가가 이거를 공매로 붙인 거야. 공매로 매각하고 처분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10억짜리로 해서 물납 받았는데 순환가액이 팔아봤더니 5억밖에 안 돼. 반토막이에요. 그건 국가 사정이고 그때 당시에 평가도 끝냈고 다 모든 게 완결된 상태인데 나중에 공매로 붙여갖고 나중에 매각가액이 떨어졌다. 이걸 어떻게 감안합니까? 그죠? 이건 감안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정만으로 그 처분가액 5억으로 만약에 변경이 됐다 5억으로 팔았다면 그 순환가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거죠. 이건 아니다. 이게 물납 순환가액 등에 대한 내용이 볼 게 많네요. 충분히 사례화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느낌이 든다. 아셨죠? 순환가액 이렇게 해서 순환가액에 대한 내용도 잘 봐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자 그러면 기본적인 줄거리는 봤는데 절차 안 봤네요. 절차. 자 지금 다시 여태까지 본 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물납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취지, 취지. 현금화 무리하게 하면 재산권 침해가 된다. 요건 2천만 원 초과, 부동산 유가증권의 물납이니까 그놈이 2분의 1 초과. 그다음에 그 납부세액 자체가 전체 납부세액이 금융예산가액을 초과해야 된다.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액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어쨌든 그렇고 그 물납할 때 물납재산은 국내 소재 부동산과 국공채 주식 유가증권인데 이렇게 상장 비상장 나눠가지고 제외되는 거에 다시 제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납 한도씩 잘 기억하시고 됐습니다. 충당할 때는 국상 부유 비주 여기서 황금성이 높은 거대로 허가한다라고 돼 있고 그죠? 순환가액이 중요했네. 순환가액은 그 재산 평가에서 얼마짜리였니? 세금 상속세 계산할 때 그 금액으로 세금 낸 걸로 봐줄게. 출발. 근데 사전증에 합산과세가 되는 고놈이랑 해필이면 그때는 이때 가액으로 다시 10억으로 한다. 8억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 얘기가 밑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가액에 대해서 이제 과세관청에서 그 재산 평가를 10억짜리를 15억으로 증액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변경된다. 팔아봤더니 금액이 낮아졌다. 고려하지 않는다까지 따라오셨죠? 이제 절차 얘기 간단하게 볼게요. 절차는 아까 우리 연변납이라는 이전 차시 봤던 거, 그 차시 내용 그대로 와서 약간 이제 추가하면 돼요. 우리 신고할 때 이제 한다. 그다음 결정 받으면 납기까지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근데 그 중에 연변납이라는 거 봤지 않습니까? 이전 차시에서 그 중에 연변납이 될 때는 연부연납 연마다 쪼개내는 거에 그때 자 첫 해분에 대한 분납세액으로 한정한다. 첫 해분 것만. 근데 중소기업자 등등은 5회분까지 되는 경우도 예외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이때는 그러니까 연부연납과 물납이 섞이는 거지. 연부연납 쪼개내는 그 중에 첫 회차분에 대한 물납을 허용한다 이거죠. 이때는 또 언제까지 하냐면 납기 30일 전까지입니다. 여태까지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자, 싫으면 그냥 1번, 2번만 연면납과 비교해 가지고 같이 똑같이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연면납을 좀 얹으면 좋겠다는 거야. 첫 회차분. 허가 통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신고기한 경과 후 9개월, 이때 수정 신고나 이거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그다음에 결정 통지 받은 납기 경과 후 14일 이렇게 때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연면납 그거에 대해서는 또 신청하면 14일 내라고 된 게 하나 추가되는 거네요. 아까 30일 전까지 신청하는 거였죠. 첫 회차분, 연면납 첫 회차분. 그다음에 수납일 지정하는 거는 수납일은 이제 30일 범위 내에서 지정해야 된다. 이때까지 수납을 해야 돼요. 물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물납 이때까지 안 하면요 효력이 상실됩니다. 안 하면 상실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물납을 이제 하는데 그때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거래요. 그럼 물납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다른 걸로 바꿔라든가 허가를 안 한다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야 이건 물납 안 받을래? 허가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게 나중에 발견되면 변경을 명한다. 다른 걸로 바꿔라 이거죠.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먼저 부동산 쪽이야. 부동산인데 지금 토지를 물납하겠다고 왔는데 위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남의 거야. 다른 사람 거야. 그럼 어떻게 국가가 받아서 어떻게 활용할 겁니다. 활용할 겁니까? 그죠? 지역권 등이 재산권이 설정돼 있대요.
이게 설정돼 있대요. 이런 것들은 물납받아봤자 국가가 활용할 수 없어요. 토지를 물납하겠다고 왔는데 보니까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건 갑이 물납하겠다는데 이게 을 거란 말이에요. 건물이. 그럼 어떻게 국가가 토지 받아서 활용합니까? 이거죠 이제 니은. 그다음에 기억은 재산권이 설정돼 있대요. 당연히 토지 같은 거 물납하겠다고 왔는데 근저당 설정돼 있고 은행에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막 그래요. 이런 것들은 받으면 안 되지. 이런 거 토지를 물납 신청 왔는데 위에 묘지가 있대요. 묘지는 나가라고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묘지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받겠다. 이런 게 기억 니은 디귿이 부동산과 유가증권 할 때 부동산이고 유가증권은 주식 같은 거 이제 물납을 하러 왔는데 그 회사가 폐업했다든가 해산했다든가 감사 안 받았다든가 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죠? 밑에 몇 가지 잡아서 등 붙이는 걸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 이건 받기 힘들지. 문 닫았는데 문 닫는 절차가 진행 중인데 감사 안 받았으니까 그 재무제표 등이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믿음이 안 가는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것들의 유가증권은 물납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됐고요. 물납을 이제 허가하지 않거나 변경을 명한다는 건데 그 중에 변경을 명했다면 그러면 변경 명하면 통보일부터 20일 내에 다른 걸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변경 안 하잖아요. 기한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납 중에 부동산 유가증권 물납을 받습니다. 또 하나가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비슷하죠? 같이 흘러가는 거니까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는데 이건 다음 샷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샷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